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인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어떻게 하면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지혜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부터 점검해 볼까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돈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도덕적 관점입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단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라는 생각이죠. 돈을 삶의 최고 가치로 두는 물질만능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극히 현실적인 관점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돈은 현실 세계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명절에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두둑한 세뱃돈을 줍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으로 여기며 따릅니다. 또 며느리나 아들에게 넉넉한 용돈을 쥐어주는 부모님께는 자식들의 발걸음이 더 잦아지는 것이 인지상정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돈은 관계의 윤활유가 되기도 하고 나아가 물질적 자유는 물론 마음의 평화와 영혼의 자유까지 선사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자란 누구일까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100억을 가진 사람이 1000억을 가진 사람을 보며 끝없는 갈증과 부러움에 시달리고 마음의 평화를 잃는다면 그를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세계적인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천문학적인 자산을 가졌음에도 수십 년째 소박한 집에 살며 이웃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립니다. 낮은 담벼락 너머로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동네를 산책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봅니다. 만약 그가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면 과연 높은 담장과 수많은 경호원 없이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진정한 부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에 있음을 그의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워런 버핏 자산의 90% 이상이 60세 이후에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산 관리를 통해 인생 최고의 부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 노후의 자산 관리에 대해 이토록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마주한 거대한 시대적 변화 때문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미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1인, 2인 가구의 비율은 65%에 육박하며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고 안타깝게도 노인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둘째, 우리는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60년대 1인당 GDP가 79달러에 불과했던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눈부신 고속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3만 달러의 벽을 넘은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은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제1~2%대 성장이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과거처럼 월급을 모아 예금만으로는 자산을 불리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인 자산 투자를 통해 스스로 부를 일구고 자산의 수명을 늘려야만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러한 저성장, 저금리 시대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금융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위험과 수익의 상관관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높은 수익률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수익은 위험을 감수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둘째, 72의 법칙입니다. 내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간을 계산하는 마법 같은 공식이죠. 71을 연평균 수익률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 6%의 수익률이라면 72 나누기 6, 즉 12년이 걸립니다. 반대로 9년 만에 자산을 2배로 만들고 싶다면 72 나누기 9, 즉 연 8%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셋째, 100, 나이의 법칙입니다.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만큼의 비율을 주식과 같은 공격적인 자산에 투자하라는 조언입니다. 예를 들어 30세라면 70%를, 60세라면 40%를 투자하는 식이죠.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마이너스 50은 플러스 100분 법칙입니다. 만약 투자에서 50%의 손실을 입었다면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00%의 수익을 내야 합니다. 80%를 잃었다면 무려 400%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첫 번째 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손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섯째, 4% 룰입니다. 은퇴 자산에서 매년 4% 이내로 생활비를 인출하면 30년 이상 자산을 고갈시키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은퇴 자산이 있다면 연 2천만 원, 즉 월 160만 원 정도를 안정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자, 이제 부를 이루기 위한 3가지 핵심 기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자본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노동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는 물리학 법칙이 있습니다. 공을 직선으로 굴리는 것보다 이 곡선을 따라 굴릴 때 가속도가 붙어 훨씬 빨리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우리의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끼고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우량 자본에 투자하여 자본의 가속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그에 져서 21세기 자본에서 수백 년의 데이터를 통해 증명했듯이 자본 수익률은 언제나 경제 성장률을 앞서왔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복리의 마법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 극찬했던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자산을 불려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400여 년 전 네덜란드인이 인디언에게 단돈 24달러에 맨해튼 섬을 샀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언뜻 보면 인디언들이 손해를 본 것 같지만 만약 그 24달러를 연 8% 복리로 투자했다면 지금쯤 맨해튼의 가치를 훌쩍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었을 겁니다. 복리는 비선형적으로, 즉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20년보다는 30년, 30년보다는 40년이 지났을 때 그 위력은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기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소리 없는 도둑과 같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고 우리의 구매력은 떨어집니다.
은행 예금에 넣어둔 내 돈이 가만히 있어도 그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 유동성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으로 흘러들어가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립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이해하고 자산을 현금이 아닌 우량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의 여정은 늘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수많은 경제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위기 때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막대한 돈이 풀렸고 그 유동성은 결국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와 위기 이후 더 큰 상승을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공포에 휩싸여 시장을 떠난 사람들은 기회를 놓쳤지만 이 길을 기회로 삼아 시장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큰 부를 얻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큰 폭락 이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대부분 회복되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예측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영국의 오래된 속담에 여자의 마음, 봄날 개구리가 뛸 방향, 밤에 개 짖는 이유 이 세 가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네 번째로 주식이 어디로 튈지를 추가해야 할 겁니다. 그 누구도 시장의 방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동성이라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분산 투자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약 30개 이상의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개별 기업의 파산과 같은 비체계적 위험은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 투자입니다. 주식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지만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변동성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또한 주식시장은 평균 회귀의 특성을 가집니다. 즉, 한동안 좋았던 주식은 부진해지고 부진했던 주식은 다시 오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은 아주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섣불리 시장을 떠나면 이 황금 같은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는 13년간 27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정작 그 수익을 온전히 누린 개인 투자자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잦은 매매로 시장의 변동성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액 분할 투자, 즉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더 많은 수량을 매수하고 상승했을 때는 더 적은 수량을 매수하게 되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예측하려 애쓰는 대신 꾸준함으로 변동성을 이겨내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은퇴 후 인출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자산을 모았더라도 인출 계획이 잘못되면 자산은 생각보다 빨리 고갈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십시오. 수령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은 2%씩 늘어납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한데 이 경우 36%나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재취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00세 시대에 60세 은퇴는 너무 이릅니다. 설령 연봉이 줄더라도 65세, 건강이 허락한다면 70세까지 일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60세에 5억 원을 가진 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명은 계속 일을 해서 돈을 벌고, 한 명은 절반만 벌고 절반은 자산을 인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일하지 않고 자산만 인출한다면 70세가 되었을 때 그들의 자산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자산의 고갈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추는 최고의 방어막입니다. 셋째, 개별 주식보다는 시장 지수와 연동된 ETF나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십시오. 노후에는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별 주식의 큰 변동성은 자산 고갈의 위험을 높이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워런 버핏이 자신의 유언으로 자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말했을 정도로 장기적으로 시장 지수 투자는 개별 종목 투자를 능가하는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넷째, 자산의 서식지를 글로벌 우량 자산, 특히 미국 시장으로 옮기십시오. 미국은 전 세계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크고 안정적인 시장입니다. 기축통화국이자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성장성 높은 곳에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인컴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십시오. 고배당주, 리츠, 채권이자 등 매달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은 노후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안정적인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풍요롭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재정관리의 지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는 삶의 마무리가 아니라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으로 일구어 나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건강한 철학을 바탕으로 자본의 힘과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고 변동성을 관리하며 꾸준히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 오늘보다 더 풍요롭고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황금빛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